실전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은 이제 주식을 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이번에는. 자,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은 주식의 기초부터 전문가로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 책 한 권으로 전문가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로 수익 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비법들을 수록했다고 했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 비법들이 수록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책 막 보다 보면, 이미 이제 외국의 서적들을, 국내 이제 정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진희 씨가 참 오래전부터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카페 운영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증권사관학교를 이제 운영도 하고, 한국경제TV 프로그램 이름이겠죠. 시작이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이미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13년. 주식 시작한 지 이제 13년 된 사람이 주식 시작한 지 한 7, 8년 된 사람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주식이라는 게. 실전 투자에 앞서서 이것만은 좀 알고 시작하자. 그래서 선정과 이제 계좌 개설 방법과 홈트레이딩 워밍업.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부터 저평가 우량주만 대상으로 이제 걔네들만 한 거죠. 근데 아직도 이제 13년 동안 아까 저한테 물어본 주식이 텔랩칩스, 그죠? 텔랩칩스를 이제 저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텔랩칩스로 한번 가볼게요. 텔랩칩스로 갈 때 이제 금융 들어가서 이 텔랩칩스를 가는데, 이 텔랩칩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저는 항상 이제 종목 분석, 기본적 분석 제일 중요시 하니까, PBR은 1.2고요. 퍼가 이제 50이죠. 50년 지나면 좀 현재 자산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니까 이 주식이 참 좋아 보이시다는 거잖아요. 신용자산운용이 한 13%, 국민연금이 11%, 기관이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신용자산운용도 그렇고 장기 투자자들이에요. 장기 투자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을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이제 기관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외국계 기업이, 외국계 투자사겠죠? 투자사가 이제 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을 봤더니, 일단 연간 먼저 볼게요.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 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는 보니까 없네요. 신기하네. 근데 보니까 매출이 살짝 늘었다가 또이또이였다가 여기서 살짝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흑전을 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흑전을 했어요. 그죠? 근데 부채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익잉여금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보율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익잉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오네요. 그래서 증권통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분기로 갈게요. 분기로 갔더니, 2015년 3월부터, 요때부터죠. 180억에서 211억,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211억에서 215억, 늘어나고 있어요. 잘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을 성장주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성장성이 생긴 게 2015년 1,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성장주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 실적은 없네요. 그죠?
이 예상을 못 하나 봐요. 아니면 이 네이버에 이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모든 사람들의 이제 표적이 되는 회사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제 종목 분석을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분기 예상 실적이라는 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연간 실적을 봐도 2016년, 17년, 18년도까지 예상 실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서비스죠.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맞지 않아요. 이제 이 향후에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자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진이 일어난다. 여기 화성 지역에. 그래서 기흥 공장과 화성 공장이 폐쇄가 돼버린다. 그럼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해일이 일었다. 그러면 또 이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예상 실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못하게는 안 해요. 저는 항상 뭐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죠. 텔레칩스. 오늘 시점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래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닙니까? 지금도 돈 잘 벌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실 거면 사셔도 되고 뭐 한두 달 그냥 들고 있을 생각이시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신용 자산 운용하고 그 연기금이었나요? 들어와 있는 게 장기 투자자들이에요. 최소 1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이제 기관사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약간 딴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전 투자에 앞서서 시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서 뭘 보면 되는 건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런 것들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증권사 선정 방법, 그 다음에 계좌 개설 방법, 홈트레이딩 워밍업,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예요. 제가 약간 수정을 가했고요. 이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 4가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에서 요거 원칙을 좀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그거를 내 매매법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지니까 청산 전략이죠.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내가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건지 차트를 봐가면서 또는 투자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큰 틀이고요. 이것만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코스피가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죠. 13년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예전에는 이제 프리보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넥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개념이 달라요. 프리보드하고 코넥스는. 예전에 프리보드는 말 그대로 장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코넥스는 사실상 이제 장외 시장이긴 한데, 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상장을 대기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종류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나오고요. 보통주는 제가 이제 이 의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쪽만 합니다. 저한테
계속 이제 배당도 이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얘네는 이제 배당 위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이 보통주 쪽은 제가 이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회사에 방문도 할 수 있고, 이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저한테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저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권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주식의 분류를 이제 이분이 이 장진영 씨가 하는 분류와 제가 하는 분류는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중대형주, 중형주, 중소형주, 소형주 해서 1조와 5조 그리고 5조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고요. 이 금액도 아마 살짝 다를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 기준이고요. 이 저희가 생각하는 시총은 또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총하고 살짝 다르죠. 그다음에 투자에 이제 주의가 필요한 종목 구분해서 이 관리 종목은 이제 좀 투자에 주의가 요한다라고 하는데, 관리 종목으로 설정되는 이제 정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패 가능성이에요. 상패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에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투자 유의 종목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좀 주의가 요한다라고 주의를 주는 거죠. 워닝. 이거는 에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성실 공시기업은 상당히 골치가 좀 아픕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급등 종목, 거래소가 왜 얘가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특별하게 받은 보고서가 없다는 거죠. 기업으로부터 왜 오르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될 만한 얘기들이 이제 저는 이제 색깔을 다 칠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향후 주식이 우상향으로 많이 갈 확률이 높은. 근데 얘는 이제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돈 벌 거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무상증자는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기준일이 미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올라요.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과거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시점 기준으로 무상증자가 공시가 딱 떴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을 확인했더니 2016년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근데 1월 1일 기준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쉣된 거죠. 주가가 계속 이제 폭락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미래에 있냐 과거에 있냐,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1대1 이상의 무중이 굉장히 대박인 거죠. 한 최소한 그래도 0.5 정도는 돼야. 근데 뭐 10주를 들고 있는데 한 주 준다 그러면은 미미한 거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근데 이 유상증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를 때리는 유상증자가 있고요. 어떤 특정 개인 한 명한테 때리는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특정 개인 한 명한테 유상증자를 때리는 개념이 대박이라는 거죠. 그때는 뭘 봐야 되냐? 규모를 보셔야 돼요. 비율, 뭐 대비? 자본금 대비, 이 총 자본금 대비 몇 프로 정도, 최소 20% 이상, 이게 대박이에요. 상한가 갑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상한가 갈 확률이 높은 애들이 이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제로 드는 게, 유상증자의 예제로 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먹은 새우테크가 있어요. 기분 되게 좋죠. 이런 거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때 샀는데, 그냥 저희가 이게 유상증자 때릴지도 몰랐는데 그냥 점상 가 있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죠. 근데 이 새우테크를 저희가 이제 들고 있기 전에, 이때가 보시면 이제 12월 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부하려고 손봤던 게 에이마이였어요. 에이마이. 그게 10월 말이었던 거죠. 10월 말, 11월 중순, 요때 이제 이 에이마이 가지고
유상증자를 공부를 했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2,300원부터 12,000원까지 한 5배가 뛰었죠. 그죠? 요거를 공부하고 났는데 그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 시점. 공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시점에 세오테크를 저희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채수가 좋았던 거죠. 그냥 이럴 줄을 모르고 그냥 들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음봉에서 저희가 못 팔아가지고 되게 아쉬워했는데 다음날 점상을 그냥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 공시가 딱 떴는데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5배 패턴 있잖아요. 아까 그러면 2,000원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니까 5배는 그냥 갈 거다. 얘도 이 규모가 동일했었거든요. 아까 그 에이마이하고 세오테크하고 자본금 대비 뭐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한 5배는 뜰 테니까 3, 5, 15, 한 15,000원까지는 그냥 뛸 거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왔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재료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재료를 분석을 해놓는 게 내가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이런 패턴에서 안 팔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왜? 얘는 15,000원 정도는 갈만한. 그래서 욕심 살짝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12,000, 3,000원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빨간색으로 단기간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되게 선호하잖아요. 사실상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생겨가지고 참 뿌듯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 관련 기본 용어에서 이제 손절매 얘기가 나오고요. 뭐 미수나 반대 매매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미수도 안 하고 반대 매매나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돈케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나 옵션도 저희는 이제 안 하거든요. 돈케어고 옵션 만기일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주식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세마년의 날 트리플 위치인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는 제가 이 내추럴엔트 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개념은 이제 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내추럴엔터텍을 살짝 볼게요. 보시면 요런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요런 패턴. 점하락이 막 갑니다. 이런 날 내가 팔고 싶어도 거래량은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한 48,000주 정도 되니까. 근데 나는 못 파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도대체. 왜 나는 못 파는 거냐. 키움증권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 내추럴엔터텍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파냐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답답하죠. 이유도 모르면서 이러면 난 팔고 싶은데 못 파니까. 이런 거래량이 있는 날은 당연히 팔 수 있는 거고요. 이때는 나만 못 파는 게 아니고요. 기관도 못 팝니다. 기관도 못 팔아요. 기관이 언제 팔았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팔다가 요 다음날 거래량이 빵 뜨니까 잽싸게 던진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외국인은 언제 던졌냐? 좀 더 볼게요. 외국인은 언제 던졌나를 봤더니 요때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니까 요때 던지고요. 그죠? 또 못 팔잖아요. 또 못 팔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빵 뜨니까 이때 던지죠. 그죠? 다 손절이죠. 그죠? 그래프를 봐도 다 손절이죠. 손절입니다. 거래를 왜 못했냐? 얘네조차도 못하잖아요. 지금. 얘네조차도 못하는 이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거래량은 있는데 그럼 얘네라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증권의 핵은 여의도죠. 여의도. 다 알아요. 다. 여의도에서 뭘 관리하기 때문에? 증시를 관리하기 때문인 거죠. 여의도 중에서 어디? KRX. 이쪽이죠. 그죠? KRX. 그래서 이 주변에 보시면 증권사가 무진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여기에 이게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 서버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서버실 옆에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 매매나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서버실이 존재를 해요. 그 서버실에 서버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는 증권사들이고요. 그 증권사에서 갖다 놓고 임대료를 내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근데 그 서버를 누가 쓰냐? 일반인들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거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서버로 주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노세크 단위인 거죠. 근데 전자공학을 이제 좀 전공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주문 넣는 게 9시 땡 함과 동시에 나노세크 단위로 바로 주문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요 서버실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더 유리한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요 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관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외국인보다. 기관이 외국인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얘네가 더 빠른 이유가 여의도에서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외국 증권사들은 어디 있어요? 해외에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들은 다 종로 쪽이나 아니면 강남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주문 우선순위에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여기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기관 외국인 다 못 팔아요. 그죠? 못 팔아요. 기관이 살짝 받았죠. 이쪽에서. 외국인은 팔고. 외국인이 판 거를 기관이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네요. 그죠? 그럼 어떤 특정 개인들이 막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때 제가 보는 게 OBV거든요. 저도 이제 골치 아픈 게, 저는 이제 이 OBV 맹신론자라서 약간, 이날 OBV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쌍끌이 매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때 샀거든요. 네. 요날 이제 매수를 딱 때렸는데, 이제 밀리는 거죠, 또. 확.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경험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양봉 말고 두 번째 양봉,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요 양봉을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앞에서 이미 충분히 받아낸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 OBV가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면서 MACD가 우상향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기 바로 직전에 그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 패턴이. 패턴. 요날 샀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날 얼마나 샀냐? 36,000원이거든요, 이게. 이게 10,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면 거의 한 33배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 이내가 되게끔 만들려면. 그래서 이날 제가 33배 물타기를 했어요. 이 종목을.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내추럴 엔터텍이라는 이 개별 종목을 분석을 무진장에 했겠죠, 제가. 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무진장에 했겠죠. 그죠? 마음고생을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했으니까 마음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은 물타기를 결정을 했어요, 제가. 결정을 한 날이 한 요날 정도 되고요. 그 물타기를 언제 할까 시점 결정을 요날 이제 다 했죠. 두 번째 양봉 떴을 때 한번 조정받고 그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땡 잡았던 거죠. 좀 땡 잡았죠, 이때는. 시점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내추럴 엔터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돈 벌기가 쉽지는 않죠. 4분의 1 토막 난 종목에다가
제돈을 33배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돈이 뭐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돈은 없죠.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죠.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저는 자랑스러우면서 막 얘기해요. 서킷 브레이커. 네. 사이드카. 임의종 요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가 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되고 어제 2번, 오늘 3번 막 계속 활동되니까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어요. 이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제도거든요.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 제도도 굉장히 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격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한가 제도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둔 거죠. 증권사 선정은 당연히 수수료가 무료인 매매 수수료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은 아무 데서나 하시면 돼요. 영업점에서 하셔도 되고 은행 가서 하셔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수료가 중요하거든요. 수수료가 세금 말고요. 증권사나 이 은행에 내는 수수료 그게 무료인 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홈트레이딩 원미명 현재가치 사용법 그 다음에 매수주문 매도주문 이건 뭐 증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못하는 14년 됐는데 이런 걸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넘어갔습니다. 캔들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 뭐 양봉음봉 그 다음에 향후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과 떨어지는 패턴 뭐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이런 거 사케다 전법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책을 보셨다면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진도를 나가면 캔들 양봉과 음봉이 있죠. 그죠?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차트를 그리는 거고 그래서 캔들 차트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는 영어로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봉 차트 봉은 이제 한글 겸 한문이잖아요. 차트는 이제 영어잖아요. 좀 그래요. 바 차트 바 차트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그걸 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영어는 영어끼리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섞어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쓰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대 양봉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장대 양봉. 그래서 종가 기준 최소 3% 이상의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최소 전일 대비 200% 이상, 최대 5%까지만 샀으면 좋겠다. 요게 장대 양봉의 기준이죠. 근데 5%가 넘어가면 사면 안 돼요? 사도 돼요. 거래량이 300% 이상 뜨면 사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이 3%짜리 200%하고 얘는 5일 정도만 덮으면 돼요. 5일 정도만. 근데 이쪽 5% 이상 되는 애는 20일봉을 제가 덮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일단 심리적 저점 얘기부터 할게요. 지난 3년 경기 지지선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경기 지지선에서 현재가 위치가 지지선의 최저가 대비 30%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누가 대상이냐 그러면 이런 봉이 딱 뜨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은 무조건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한 달인 거죠. 중기 투자가 3개월이고 중장기 투자는 6개월.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딱 뜨면. 예제를 하나 볼까요?
모든 종목은 항상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장대 양봉이 빵 하고 뜰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떴네요. 봉차트로 다시 갈게요. 저점에서 발생하는 고가가 20%고요. 종가가 8.21%로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00%가 떴습니다. 근데 종가를 봤더니 종가 위치가 좀 밑에 거 버릴게요. 종가 위치가 이틀을 덮었어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장대 양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아요. 20일을 덮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장중에 쭉 덮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0일,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을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200% 이상이 떴으면 장대 양봉이고요. 네. 그 다음에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 17, 18, 19, 20이요. 여기까지. 그 종가, 시가와 종가, 여기입니다. 윗꼬리 버리고요. 네. 여기서부터 장대 양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네. 제가 얘기하는 장대 양봉이란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거래량은 전일 대비 282%가 떴는데요. 제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거래량은 500%가 떴어요. 그죠? 509%가 떴고요. 그러면 509 곱하기 2.82를 해요. 282%가 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최소 얘는 1000% 이상이 떠버린 거예요. 그죠? 1000% 이상, 1500% 이상이 떠버린 거죠. 평소 거래량 대비. 이해되셨어요? 네. 저는 거래량 계산을 할 때 전일 대비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거래량 대비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충 평균치를 구해서 이 앞에 있는 며칠 5일 평균치를 구하든 20일 평균치를 구하든 평균치를 구한 다음에 대충 눈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죠? 그거 대비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거래량 계산을 할 때. 잘못하면 이거 200%로 계산하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봉을 만나면 이제 투자 대상이라는 거죠. 얼마나 들고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는 이 지표예요. 요 날부터 한 달,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한 달 반. 여기서부터 한 달 반을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제를 다른 거를 좀 몇 개 더 볼게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아무 데나 갈게요. 제가 아무 데나 막 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빵 떴어요. 그죠? 장대 양봉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좀 길게 볼게요. 그랬더니 20일봉을 덮는 장대 양봉이 한 요 정도에서도 보여요. 그죠? 얘죠. 그죠? 얘가 보여요. 그래서 몇 프로야 봤더니 5%가 넘어요. 그죠? 장대 양봉 맞죠? 300% 맞고. 그죠? 평소 거래량이 얘가 좀 큰 봉이기 때문에 300%는 거뜬히 넘어가는 봉이 맞는 것 같아요.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 얘가 가르쳐주는 게 한 달을 기다리래요. 두 달을 기다리래요. 세 달을 기다리래요. 이 봉이 장대 양봉이 저점에서 발생된 장대 양봉이 얼마나 기다려요? 3개월을 기다리래요. 지금이 1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정도까지는 들고 있어도 될 만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죠? 여기까지는 들고 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저는 매도를 하잖아요. 그죠? 3개월은 무조건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에요. 이미 여기서 확정됐어요. 3개월 뒤에 고민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깨지면 이게 무슨 조건식이에요? 절반 매도 조건이잖아요. 그죠? 절반 매도 조건. 그래서 깨진 라인이 요 날이 되네요. 요 날 절반 매도를 합니다. 근데 양봉이니까 들고 가는 거죠. 매도 안 하죠. 그죠? 이날 매도를 안 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라인이 바뀌어요. 그죠? 라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전날 매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날 매도를 요날 하는 거네요. 요날. 그죠? 요날. 얼마나? 절반만. 전략 매도 조건은 양봉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네요. 네, 요때. 전략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요만큼만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리라고 하니까 욕심을 좀 더 부린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재수죠. 재수입니다. 바로 여기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바로 매도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수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 더 먹는 거는 한 10% 정도 더 먹은 건가요? 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10%면 꽤 괜찮죠. 꽤 괜찮아요. 에이,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맘상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심리적 저점 구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적 저점 구간은 얘죠. 얘예요, 얘. 그죠? 얘죠, 얘. 이렇게 막 저점 구간이.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그래서 봤던 거고요.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쪽에도 저점 구간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살짝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도 보여요. 그죠? 여기도 어쨌든 뭐 이렇게 선 연결하면 저점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뭔가 보여요. 그죠? 뭔가 보여요. 장대 양봉이 보이죠?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눈으로 그냥. 눈만 있으면 보이니까, 이건. 뭐, 거래량이 그냥 무지막지하죠. 밀어 올렸어요. 얼마나 기다리래요? 여기서부터 한 달, 2달 정도 기다리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월 기다리고요. 그죠? 1월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좀 더 기다리라고 해서 좀 더 기다려 봤어요. 2월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 이 정도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기다리면서 뭘 해요? 선을 그셔야죠, 선을. 이 선이 여전히 안 깨져 있네요. 그죠? 이 선도 안 깨져 있고요. 제가 들어간 시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요 날이잖아요. 그죠? 가격대는 이제 오전에 좀 들어가든지 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종가 인근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처음에. 그죠? 이 선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달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2달을 그냥 무작정 기다려도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요 정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양봉을 기다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 양봉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그냥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제 보통 얘가 이제 전략 매도 조건이 돼버렸고 얘가 이제 절반 매도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절반 매도하고 별로 못 먹었네요 얘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할 때 기준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준선. 어떤 기준선이 있냐면 240일이에요. 240일. 240일에 기본 차트 보시고요.
내가 투자를 결정한 날 기준이고요. 예, 그날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45도 각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예.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제가 용서를 못해요. 저 어떤 투자 결정을 했을 때. 그래서 요게 전략 매도 조건이거든요. 예. 이게 전략 매도 조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45도 각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예, 저는 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앞에 있는 거를 요 정도 이렇게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면 최고점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결정은 요런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요 라인에서 팔아야지. 그 다음 라인은 요 라인에서 절반 매도 조건. 제가 아까 계속 알려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최악의 케이스. 그래서 이 배우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보통.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나. 투자라는 거는 이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 좀 안 맞아서 좀 마음이 상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 패턴은 무조건 먹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예, 먹을 수 있거든요. 이 뒤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안타깝네요. 저 뒤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올라오는 이 라인이 예, 장대 양봉 패턴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은 밑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며칠을 덮었냐, 이쪽에서 덮은 라인, 이쪽에서 덮은 라인이 한 달 반. 예,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뭐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도 되지만, 예,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항상 요 라인이 한 45도 라인 되면, 요 라인을 꼭 그려라. 예, 그래서 45도 이상 되는 애를 그려주고, 이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꼭 한 번 더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절반 매도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절반 매도. 이게 전략 매도 조건. 네, 항상 선 그릴 때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계속 위로 그어 올려주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깨지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뒤에 막 찌질찌질 하면서 여기까지 뭐 먹을 수 있는 방법론은 없나요? 그러면 제가 딴 데 가보세요. 그래요. 네, 딴 데 가보세요. 저한테는 배울 수 없어요. 왜냐면 제 룰이 이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팔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조건식 이쪽하고 똑같고 이쪽하고 똑같고 이쪽에서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지금 여기도 똑같고 지금 똑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여기. 예,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제가 만든 지표 얘기를 살짝 하긴 하는데 이 MACD를 보시면 얘를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거든요. 네, 오실레이터의 최고점입니다. 여기가 네, 최고점. 그 포인트를 데드크로스로 치고 내려가는 포인트를 볼게요. 저 위에 네, 장대음봉 보이시죠? 네, 장대음봉. 요 장대음봉. 네, 요걸 매도 시그널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중장기 투자를 결정을 하고 나서 요 포인트를 매도 포인트로 삼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 포인트는 왜 맞냐라고 했을 때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드크로스를 가지고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런 포인트들이 왜 장대 음봉이 발생하는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지금 장대 양봉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죠? 네. 여기서
지금 얼마나 들고 있으라고 해서 한 달 반을 들고 있으라고 해서 여기서 한 달 반 정도를 들고 있으면 신기하죠. 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피크점을 딱 만들었죠. 네. 누가 알려줘서? 얘가 알려줘서. 네. 제가 아까 어떤 얘기 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급등주 얘기를 할 때 첫 페이지 차트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 반드시 시장에는 호재가 출현을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그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저만의 시나리오를 짰을 때 이봉이 알려준다는 거죠. 이봉이. 예. 이봉이 저기까지 들고 있으라고 해서 들고 있었더니 최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예. 그래서 이봉과 그럼 이봉은 뭐냐? 그럼 이봉은 뭐냐? 이것도 장대양봉, 이것도 장대양봉, 이것도 장대양봉, 다 장대양봉 아니냐? 첫 번째 발생한 장대양봉을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러면 대륙제감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애들도 같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계속 연결을 해서 최근 3년 포인트까지 이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냥 대충.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년, 2년, 3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마지막까지 이제 다 연결을 해봤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저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저점 포인트들을 계속 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뜬 흔적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쪽. 많이 뜬 흔적이 보이는 그쪽. 장대양봉이 있는. 첫 번째 장대양봉이죠. 그죠? 이쪽도 물론 이제 장대양봉이 있었지만, 그죠? 이쪽도 장대양봉이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고. 그죠? 네. 두 개가 있었네요. 얘하고, 얘하고. 그죠? 네. 얘가 한 달, 두 달을 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2월 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윗꼬리는 버리니까, 예, 시가와 종가만 보거든요. 여기도 치고 가서 여기서 걸린 것 같아요. 6월이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후달리기 아홉 달이나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패턴이 나왔어요. 참 큰일이죠. 돈은 좀 빨리 회전율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려봐요. 전략 매도 조건이죠. 일단 내가 사는 시점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패턴을 그리려고 봤더니 이쪽에서 나왔어요.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절반 매도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절반 매도 조건에서 이쪽에서 걸렸어요. 근데 지금 얘가 한 달, 두 달을 들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라인이 아니죠. 이 라인이 돼버리죠. 이렇게. 여전히 45도 각도는 넘기 때문에 두 달을 신뢰하는 거죠. 이 두 달을. 여기서부터 알려준 요 두 달이죠. 한 달, 두 달.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또 6개월을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두 달 지났고요. 만족매도 하신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고요. 한 만족매도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위로 끌어올리고 한 번 더 끌어올리고 해서 여기에서 깨지고 또 깨지고 하니까 그냥 만족매도 하겠다. 뭐 2,000원 정도 선에서 사서 뭐 2배 이상 먹었잖아요 지금. 그럼 뭐 됐죠. 충분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실레이터를 봤더니
아직은 대량 매물이 쏟아질 포인트는 아니라는 느낌이 이제 좀 많이 들어서 더 가져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언제까지? 6개월을 들고 갈 거냐, 얘를. 그럼 6개월 한번 들고 가볼까요? 아까 여기서 지금 한 달, 2달, 3달 이제 들고 가는 거죠. 4달, 5달, 6달, 여기죠. 요 포인트가 되네요. 6월달. 그러면, MACD도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그냥 개무시하고, 이쪽에서 음봉 빵 뜨면서 그냥 떨어졌는데, 얘도 개무시하고, 얘도 개무시하고,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거는. 저는 비춥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혹시라도 이쪽에서 이제 좀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저는 한번 수익을 실현을 하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한 요 정도 라인 정도에서 240분 기준이기 때문에 240분 기준이기 때문에 45도 각도 그 정도만 수익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날 그냥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매도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적산병, 흑산병 같은 거를 배우시게 되면 요런 게 한 번 출연했을 때는 괜찮을 것도 같아 이런 느낌이지만 2번 출연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성경 그리게 돼 있어요. 쫄려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응용을 좀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장대 양봉은 반대로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카코의 장대 양봉과 이런 일이 장대 양봉이 왜 생기냐 이제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죠. 이분이 해석하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은 믿을 수 있는 떠벌이다. 이거 공시가 났거나 뉴스가 났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어떤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작전 중인 세력 중에 설계자에 해당되는 아주 핵심 인물 또는 그 기술에 공신력 있는 전문가 그 전문가가 그 정보를 오픈을 해버린 거죠.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러면 절대 안 떨어져요. 장중에 쭉 끌어올리는 거죠. 계속. 그러나서 이제 공시가 빵 뜨죠. 보통 이제 장대양봉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후행성으로 와요. 역해머형. 아까 시나리오 잠깐 봤는데 나와 일총관계에 있는 사람이 A급 정보를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데 내가 주식을 처음 할 때 그때 발생하는 패턴 그 역해머형이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저점에서 발생된 이제 역해머형을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빵 뜨면 이렇게 저점에서 빵 뜨면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종가에서 그냥 사도 된다는 거죠. 못 살 이유 없다. 그래서 얼마나 먹으려고 봤더니 한 8% 정도 되네요. 그죠? 8% 먹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빵 떴네요. 그럼 또 여기까지 또 간다는 거잖아요. 언제?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단어는 내일일 수도 있고요.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2달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긴 갈 것 같다라고 저는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봤더니 가더라. 이게 역해머형 캔들이에요. 항상 이 역해머형 캔들의 가장 기본은 앞에 있는 이 5일치를 다 덮어야 돼요. 이 종가가. 그런 게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또 덮었죠. 덮는 애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 여기까지. 요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좀 기다리긴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간 거죠. 네. 그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라인이 저점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 라인이 저점이 된다. 그래서 저점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생기면서 저점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방금 보셨어요? 네. 나머지 이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갭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갭은 두 번째 양봉이 갭을 발생한 첫날일 때 그 양봉은 매수해도 될 것 같다. 당연히 저점에서 발생하는 거죠. 심리적 저점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 애를 한번 이제 좀 찾아보면 요런 애인 거죠. 예. 이봉. 두 번째 갭상양봉. 두 번째 갭상양봉. 이해되셨어요? 네. 두 번째 갭상양봉. 저점에서의 두 번째 갭상양봉. 저는 저 위는 버리고요. 또 좀 더 찾아보면 이쪽도 좀 찾아볼게요. 이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 갭상양봉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고점은 버리고요. 네. 저점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갭상양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네요. 이쪽은 뭐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좀 더 보면 두 번째 갭상양봉이에요. 고점 말고요. 저점. 네. 나름 저점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갭상양봉. 이것도 갭상양봉인가요? 0.21% 살짝 이건 좀 그렇고요. 이쪽 한 번 더 볼까요? 이쪽이 이제 두 번째 저점 양봉이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고 나름 뭐 전반적으로 괜찮죠. 페일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죠? 뭐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도 이제 두 번째 저점 이 갭상 양봉 안에는 뭐 나름 괜찮긴 한데 저는 이제 이 고점에서 발생하는 애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요. 네, 경계를 하고 이렇게 물릴까봐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물려도 이제 조만간 가긴 하는데 경계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점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갭상 양봉은 벌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갭상 양봉은 계속 그날도 많이 오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기죠. 단기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갭상 양봉이 나올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요. 못 살 이유 없다. 두 번째 갭상 양봉 같은 경우에 나름 저점이라고 느껴지면 사는 거죠. 여기가 저점이라고 느껴지면 사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저점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다 사도 된다라고 디파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은 하겠지만 손절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캔들의 모양으로 이제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상승 패턴 얘기죠.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 관통형이 있고요. 상승 반격형이 있고 상승 잉태형이 있습니다. 샛별형도 있고요. 뭐 이름은 뭐 짓기 나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일본 쪽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이 신호 검색 쪽을 보시면 이 상승 반전 캔들 검색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쭉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한 10개, 20개, 한 30개 정도 가까이 되죠.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한 거냐면 4개, 5개? 5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죠? 5개 정도 소개를 했네요. 하락 패턴은 이제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승 패턴으로 가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락 패턴보다는 이쪽은 이제 매도 시그널에 해당이 될 거고, 저쪽은 이 매수 시그널에 해당이 될 텐데, 오를 만한 패턴에서 사서 적당히 먹고 나오라는 개념입니다. 사케다 전법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케다 전법의 3산, 3산은 이제 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점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높고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전저점이 탁 깨지는 거죠. 3000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W자를 그릴 때도 있고, 3개를 그릴 때도 있는데, 저점이 살짝 높아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고점도 살짝 높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산병은 이제 적산병과 흑산병으로 나뉘고요. 빨간색 3개, 이 파란색 3개. 그래서 저점에서 빨간색 3개와 그러면 향후 주가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고점에서 파란색 3개는 향후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런 패턴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3개가 연달아 오면 향후 주가는 더 오를 것 같다. 빨간색 3개가 계속 오면 더 오를 것 같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고점에서 파란색 3개가 연달아서 계속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 그 얘기인 거죠. 파란색 3개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30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막 갭상하면서 급박하게 오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너무 급하락을 해버리면 개파락 하면서 막 떨어지면 반등할 것 같다. 3법이라는 거는 매매를 했으면 좀 쉬어라. 근데 쉴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사케다 전법인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부터는 좀 쉬었다 갈게요.